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0일 금요일 새벽 5시 30분 모닝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증시가 전반전, 후반전으로 딱 나뉩니다. 전반전 상황은 괜찮았는데 후반전에 급락들을 했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금요일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증시는 금요일 밤에 시작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일주일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월요일 되면 오늘부터 5일간 주식시장 돌아간다 생각을 하는데 금방 금요일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가고 그런 패턴으로 4번만 지나가면 벌써 한 달입니다. 다우가 0.43% 하락을 했어요. 또 S&P 500은 0.46%, 4,500에서 떨어졌습니다. S&P 500이 4,493, 다우와 S&P 500이 4거래일째 연속적으로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500을 넘었던 S&P 500이 4,493으로 마감을 했어요. 나스닥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 0.57% 하락하고 오늘은 0.25% 하락했어요. 아직은 15,000대입니다. 15,248. 다우와 S&P 500은 4거래일째 하락 중인데 나스닥은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이틀째 하락 중입니다. 미국의 노동부가 발표를 했어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31만 건이에요. 그동안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았어요. 그 전주에 34만 건보다도 줄어들었어요. 시장 예상치가 이번에 33만 5천 건 예상했는데 31만 건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저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요즘 4거래일째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9월의 주식시장이 비교적 약세를 보였다는 이 사실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압박하고 있다 하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역시 주가는 사람의 심리에 의해서 요동치고 오르내리고 등락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요즘 이슈가 무엇보다도 델타 변이 확산이 변수입니다. 또 연준의 테이퍼링 개시 그 불확실성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역사적으로 9월 주식시장이 비교적 약세였다는 이러한 심리에 의해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워싱턴 본사를 비롯한 미국 내 모든 사무실 출근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고 합니다.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10월 초부터 사무실 출근을 재개할 계획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대형 회사들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사무실 출근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파는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식당들, 술집들 이런 비롯한 각종 서비스 쪽 일자리에 악재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구인 건수 역대 최다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회사들이 사람을 못 구해서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각종 기업들은 노동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7월 달에 보면 구인 건수가 1,09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모집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1,000만 명, 1,100만 명이 가까워져요. 6월보다도 75만 건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12월, 그러면 20년 전이죠. 그때 통계 작성을 이후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구인 건수가. 그래서 5개월 연속 최고치로 사람 모집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7월달 실업자 수는 870만 명, 직업이 없는 실업자 수가 7월달에 실업자 수가 870만 명인데 7월에 구인 건수는 1,090만 명, 그 차이가 220만 명이나 웃도는 수준이에요. 그러니 모든 실업자들이 다 일을 한다 그래도 사람을 더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200만 명이 넘어간다는 얘기죠. 미국 경제가 코로나 여파에서 벗어나서 기업들은 채용을 지금 늘리고 있어요. 노동자들은 또 반면에 보육 문제, 또 감염에 대한 공포, 거기다가
실업급여가 넉넉하거든요. 이 일자리들 일하는 그 사람들 중에 월급이 작은 사람들은 오히려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더 많이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노동시장 복귀를 꺼리고 있어요. 그러니 인력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직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높은 임금과 일회성 보너스와 같은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지만 델타 변이 확산 영향으로 인해서 이 근로자 수는 제약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봅니다. 어제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1.23% 어제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0.39% 상승을 했습니다. 종목별로 쭉 보면 3%씩이나 올라갔어요. KLA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3.29%, 3.14% 상승을 했습니다. 보통 보면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KLA 아날로그 디바이스 이러한 종목들은 주로 돌출되질 않았었는데 KLA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기업이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들어가요. 나스닥 100에도 들어가고 또 S&P 500 구성에도 들어갑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나스닥, S&P 500,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 들어가듯이 기업이 설립된 지 46년째 돼요. 꽤 오래된 회사입니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 그 공정 제어, 수율 관리 그러한 시스템을 공급하는 KLA라는 회사입니다. 3.29% 상승했어요. 또 3% 상승했는데 아날로그 디바이스라고 여기는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예요. 1965년도에 설립했어요. KLA보다도 10년 더 오래된 회사입니다. KLA는 46년 됐어요. 설립한 지. 그런데 아날로그 디바이스는 56년 전에 설립했어요. 다양한 반도체 소자를 생산을 합니다. 또 증폭기, 각종 센서, 디지털 신호 처리기, 광석류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회사예요. 나스닥 100에도 함께 구성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마이크론이 0.83% 상승을 했어요. 어제는 1.86% 하락을 했었는데 반도체 지수들이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다들 대부분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이크론과 연결되어 있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어제 1.31% 하락을 했습니다. 요즘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기관이 매도 중이에요. 8월 한 달간에 기관이 6,400억을 매수했어요. 삼성전자를 지난달에. 8월 한 달간에 6,400억 매수했는데 이달 들어서는 지금 며칠 안 됐잖아요. 8월에 6,400억 매수한 거 그 이상으로 6,440억을 매도 중이에요. 지금 9월달이 이제 3분의 1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8월 한 달간 매수한 금액을 지금 3분의 1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그 이상으로 매도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기관들이. FNGS 봅니다. 어제 1%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0.49% 대형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애플이 어제 1% 떨어졌거든요. 근데 오늘은 0.67% 하락을 했어요. 반면에 테슬라는 아주 조금 올랐네요. 0.13%. 그래도 벌써 754달러, 600대 달러까지 떨어졌던 테슬라가 750달러, 54달러입니다. 알리바바는 조금 떨어졌어요. 2% 떨어지고 바이든은 0.6%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반도체주 봅니다. LIT 1.25% 상승했어요. 어제는 1.25% 어제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1.02% 1%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중으로 보면 연중에 28% 상승을 한 상태예요. 저희 가족 얘기 잠깐 하면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저와 함께 현재 지속적인 투자 중에 있지만 제 딸은 그동안 주식 투자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지난주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 딸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가 종목 선정을 해줬죠. 5종목을. 달러로 교환해서 미국의 달러로 직접 투자를 하는 3종목. 또 원화로 국내에 투자하는 2종목. 이렇게 해서 5종목. 근데 힐링 여행자가
새로 시작하는 딸에게 종목 선정을 해줬어요. 궁금하죠?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달러로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제 딸이. 어떤 종목인가 하면 LIT, QQQ, SPY. 가장 무난하죠? 안정적이죠? 그 세 종목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LIT가 3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QQQ는 21% 상승했어요. SPY는 20% 상승했습니다. QQQ와 SPY 비슷하죠? 그런데 2차 전지주는 확실히 돋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을 보면 그 폭이, 상승률 폭이 더 크게 늘어나요. 앞으로는 더 클 것 같아요. 몇 년 동안은 2차 전지주가 1년간은 124%, 2배 이상이죠. 그러니까 상승이 2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또 QQQ는 37%, SPY가 32%, QQQ는 나스닥 100이죠. SPY는 S&P 500 아닙니까? 대표되는 ETF들이에요. 그러니 1년간 37, 32%? 당연히 막강하죠. 이 정도면 1년에 15%, 20%만 올라도 성공인데 30% 아닙니까? 30%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LIT는 124% 차이가 많이 나죠. 3년으로 보겠습니다. LIT 174%. 그러니 2.7배 올랐다는 거죠. 또 QQQ는 110%, 2.1배 상승했어요. 100% 2배니까. 그 다음에 SPY는 56% 상승을 했습니다. 보면은 3년에 이 나스닥 100 추종하는 QQQ 3년이면 2배죠. 110%. 그것이 5년이면은 한 3배 정도 늘어나요. 10년이면 6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SPY는 3년에 지금 56%죠. 50%, 50에서 60% 사이예요. 5년에 2배가 오르고 10년에 보통 3배 사이가 올라요. 그래서 10년 주기를 보면 기억하십니까? 나스닥 추종하는 QQQ 6배, 삼성전자 4.5배, SPY, S&P 500 추종하죠? 3배. 그래서 6배와 3배 사이에 4.5배 삼성전자가 있어요. 이걸 보면 3년, 1년 또 올해 연중 이 실적을 보면 상승률을 보면 QQQ와 SPY도 상당히 높게 안정적으로 나오지만 2차 전지주가 월등히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앞으로 유추를 해본다 그러면 앞으로 2차 전지주가 점점 늘어날 것 아닙니까? 생산량이, 수요가. 그러니 이 상승률이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LIT의 구성 요소를 본다 그러면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LIT 구성 요소의 거의 50% 가까이가 차이나 전기차 구성 요소입니다. 세계 1등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 당연히 중국 아닙니까? 그래서 50% 가까운 이 구성 종목이 중국 주식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 그래서 QQQ와 SPY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는 LIT처럼 중국의 이 2차 전지주에 50%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100%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LIT보다 상승률을 본다 그러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가 좀 더 높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DRIV 자율주행은 0.07% 아주 소폭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3대 지수들이 4거래일째, 2거래일째 계속 하락들을 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주는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오르는 상태입니다. 또 LIT 2차 전지주도 1%나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모닝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